네, 울산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열린 토론 시간입니다. 자, 울산 하면은요, 약간 좀 잘 사는 도시다. 그리고 뭐 좀 넉넉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이 보이는 뉴스는 그게 아닙니다. 고용률은 전국 꼴찌다. 그리고 실업률은 높아만 간다. 특히 청년 일자리 수는 아주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보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울산에는 일할 게 없는지, 청년들은 정말 떠나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김학성 교수님, 그리고 또 울산 청년 엄혜성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OX 판을 하나 드렸어요. 네, OX 판. 네. 이게 O하고 X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나는 잘생겼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나, 둘, 셋. 좀. 네. 사모님 와이프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 둘, 셋. 농담이었습니다. 자신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로맨티스트. 야, 그러게요. 네네. 자, OX를 제가 드렸는데 몇 가지 간략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두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울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하나, 둘, 셋. O를 드셨고 우리 청년은 아니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대한민국 꼰대 역할을 좀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남꼰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해서다. 하나, 둘, 셋.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률 하락이다, 뭐 성장세 둔화다, 울산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뉴스들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실제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네. 과거에 농경사회는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많고 산업사회 가면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고 네. 지금 지식정보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죠. 그렇죠. 근데 울산은 아직까지 산업 중심 사회거든요. 제조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정보 사업으로 산업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의 이동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 울산시 자체가 산업 그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네. 이제는 지식 정보화를 할 수 있는 산업군이 여기 들어와야죠. 그래야 울산에 젊은이들이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울산에 자꾸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까 전에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러게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울산에는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일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평균 이제 외국인 근로자 네. 숫자가 약 30만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30만 개가 남아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간과하고 네. 그냥 표면적으로 한국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냐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 때문에 네, 좀 이야기 필요할 것 울산의 같습니다. 일자리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사실 지금 우리는 울산 고민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외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울산하면 이렇게 제조업에 일할 때 임금이 높다. 그리고 탄탄한 노조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근데 제조업은 분명히 있는데 고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과거에 엔진에 있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금까지 쭉 왔는데 네. 요새 여러분들 보면 전기차 살려고 그러고 수소차 살려고 그러고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 결국 IT 산업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도 기존에 조립하고 생산 중심으로 됐던 것이 지식 중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네.
선박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주로 하는 게 뭐 LNG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 그 여객선이나 네. 이런 것 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십이라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선박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결국 선박도 옛날에는 제조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은 다시 그 IT 산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석유화학만 하더라도 네. 요즘에 아마 들으셨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 뭐 또는 그 여러 가지 얘기 IT 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 생산을 안 해도 네. 컴퓨터를 가지고서 생산하는 거고 똑같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네. 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던 사람 수가 줄고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울산은 더 그렇죠. 그렇겠는데요? 예. 근데 울산의 주된 산업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 조선이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점점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네. 사회 변화에서 IT 세계로 변화돼가고 있는 거에 대한 적응도 또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끌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시기는 직군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아.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빨리 직군 전환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조선업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 많이 없죠. 아, 그래요? 네, 많이 없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저는 우선은 과거에는 정규직 중심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대부분 비정규직 중심으로 지금 협력업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라든지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조합이나 혹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중에서 울산에 남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안 됩니다. 그 외부에서 왜냐하면 입학생을 분석해 보면 3분의 1은 이 울산 요 경남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아, 3분의 1이 나머지고 3분의 1이 수도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업 맞고 나서 울산에 있질 않아요. 왜 다 울산에 취업을 떠나요. 하면 좋잖아요.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사 박사를 마치고 울산에서 뭔가 좋은 직장에서 연구 개발을 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취업할 때 보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선, 화학 세 가지를 들어보면 자동차 연구소가 울산에 없습니다. 그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보면 대부분이 더 마산, 창원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다 가 있어요. 그렇네요. 여기 원래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옮겼어요. 갔어요. 아, 여기 그다음에 제조 조선 연구소를 보면은요. 네. 조선된 관련된 연구소 보면 또 울산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화학에 관련된 연구소는 그래도 울산에서 여러 개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조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아까 IT화가 많이 된다고 네. 했는데 이쪽에서 근무를 하려고 해도 연구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죠. 새 일자리가 없네요. 그렇게 없어요. 보면. 예. 이거는 일자리 고민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입체적이죠. 울산에 뭐 일자리가 줄고 있다. 그리고 또 청년들 일자리는 더더군다나 어렵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이런 거 좀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 그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지금 현재 있는 가치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것이 연구개발 조직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이 울산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완성차나 조선화학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 부품 기업이 많습니다. 네네네. 부품이나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은데 여기가 울산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뭉쳐져 있는데 네. 여기에는 제가 연구소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연구개발 조직에 인원이 정말 없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소 중견기업에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환경이라는 거는 뭐 와서 주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렇죠. 예, 고급 인력들이 또 들어와서 있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여기서 들어와서 있어야 네. 그들이 또 개발한 걸 가지고 현재 있는 대기업의 차세대 제품이 더 좋은 거가 나와서 경쟁력이 있고 이 울산이 그만큼 더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도 네, 네. 또는 울산시에서도 이쪽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 신경을 써주고 그거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울산에 더 정착하고 네, 네.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청년 문제라는 게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일본도 있었고요. 미국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유럽도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 일단 뭉쳐서 뭐가 문제인지 토론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울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런 청년들이 모이고 뭔가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른분들이 조금 막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도 권한과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엄혜성 씨야말로 지금 이 20대 초반의 분들과 기성세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네. 다리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텍 김학son 교수님 그리고 청년을 대표해서 엄혜성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